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중국 무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합심해서 예방 조치에 서로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것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폐렴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에 있어서 정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계일보가 어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 있어서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겠느냐? 그 질문은 아마 누가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냐? 당신은 누구를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에 이게 뜨게 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까지 문화일보 무슨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온 일이 있지만은 이게 2위로 이렇게 뜬 것은 이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 처음입니다. 1위는 32%를 얻은 이낙연 전 총리, 3위는 10.1%를 얻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총재, 요 사이에서 황교안 총재를 제치고 10.8%를 얻은 윤석열 총장이 2위로 뜨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확하냐? 특히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 리얼미터와 갤럽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이라기보다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리는 여러 흉흉한 소문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그 모집단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일보 여론조사 기관은 그 두 기관이 아닌데 일단 했기 때문에 그 추세는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여론조사는 총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는 수치, 그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시점에 있어서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그 4월 15일 그 시점에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당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어떤 당 소속의 후보를 몇 명에게 당선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론이라는 건 물결 치듯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잘 조사한 여론조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그 시점에 있어서 이미 세계일보는 지난주 이후에 이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민심의 어떤 추세를 반영한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위로 뜨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은 없지만 주요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떨떠름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우 지지층이 그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지칭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종편이나 유튜브에 저명한 평론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중도층이 어떻고 보수층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파 세력권에 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 참모진에서는 상당히 얻지 않고 이게 좀 놀라운 일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2위로 떴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단 한 번도
내 꿈은 정치고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2년 임기를 채우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본인의 의사로는 절대 나갈 의사가 나는 없다고 현재 추정합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명예롭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총장으로 그렇게 남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 수 없고 정치 정세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가 총장 임기 내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그걸 염두에 두고 총장직을 수행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윤석열, 인간 윤석열의 성정에 비춰봐서 저는 그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건 확신해 마지 않는 바. 문제는 그러면 누가 있었어? 그러한 대통령 꿈도 없고 그런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는데 이렇게 2위로 뜨게 되느냐? 그럼 누가 민심을 그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2위로 뜨게 했느냐? 한다면 주요한 인물 셋이 윤석열 총장을 뜨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요 세트에서 문추가 2위로 뜨게 되는 결정적 인자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에 거들어 가지고 2위로 뜨게 한 주요한 인자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서도 사정없이 이 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명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대통령의 그러한 엄명 지시를 따른다기보다도 주위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 때문에 자연히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유재석 감찰 무마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관계해서 청와대 관련자, 송철호 당선자 등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유재수도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추세인데, 그러나 이것이 청와대로 칼끝이 향해져 가지고 결국 그 칼끝의 종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을부터 이제 이 윤 총장의 이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한 일련의, 그건 분명히 수사 방해지요. 공작적 수사 방해. 수사 방해의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법무장관이 아무리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이 법관을 했을 따름인 그 추미애 장관자를 아직 6일 만에 그 검찰의 인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이 수사팀을 이렇게 흐트는데 그의 의지가 작용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 밀지를 받은 것이죠. 밀지를 받은 대로 장관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 수사를 담당하는 윤석열 참모들과 이 휘하의 담당 수사관들 전부 좌천시키고 흩어버리는 걸 아주 신속하게 광속의 속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윤 총장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심에 주는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대통령 선호도 2위로 등장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을 문추팀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 이런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수사 방해적 공작을 하고 그를 옥죄고 한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라도 제1야당이 그러한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뭐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총장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제1야당이 정치적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제1야당의 지휘자인 황교안 대표가 절대로 윤석열 총장에게 밀려가지고 3위로 추락하는 일은 나는 없었으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제대로 싸웠다고 한다면 굳이 윤석열 총장을 민심이 대통령 후보 선호도의 2위로까지 올릴 이유가 없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의 위기,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 중에 중앙대학교 자유한국당위원회가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위원장인 김모 씨가, 제가 이름은 깜빡했습니다만은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싸우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이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 2, 3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히 이번 총선거에 종로에 나오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물어물했습니다. 여전히 모호하게. 그런데 황교안 대표 측근 쪽에서는 양천구다, 영등포 을구다, 또는 화성 쪽의 어느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민주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장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갖고 환영한다. 제발 내 선거구로 와달라. 나하고 한판 단단히 붙자.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당하고 있어요. 조롱당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한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적토마를 타고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면서 적진을 돌파해서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관우의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황 대표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쪼랑말을 타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강한 문재인 정권과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대학생 젊은이들이 집단 탈당을 하고 그러죠.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2위로 갑자기 부상한 데는 제1야당 그리고 제1야당 지도자인 황교안 대표에 대한 실망, 이게 어쩌면 대안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열망이 그 윤석열 총장을 하여금 황교안 대표보다도 앞서서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 올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은 입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늘이 말을 한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다. 이번에 요 시점에 있어서 그 여론조사지만은 이것은 민심의 한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이걸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들이 하는 일이 지나치다 라고 하는 천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검찰을 계속 옥죄고 검찰개혁의 완성은 공수처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걸 반성하고 검찰이 사정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그 길이 이 여론조사의 민심과 천심에 읽는 정확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대표 대우각성하세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걸 도저히 본인이 대표로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비상체제 구성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소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